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개표 중간 집계 결과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위로 추락해 대세론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결과는 코커스가 어제 오후 아이오와주 내 99개 카운티, 총 1,678개 기초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된 이후 21시간 만에 늑장 발표된 것입니다. 기술적 문제로 인한 항목별 수치 불일치로 개표 결과 발표가 장시간 지연되는 초유의 대참사가 발생해 하루 가까이 깜깜이 상태의 대혼돈이 이어지는 등 경선 자체가 빗바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입 학력 평가 시험 SAT와 ACT의 필수 항목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인 유씨가 지난 3일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서 유씨 교수진들은 SAT와 ACT를 앞으로도 대입 사정에서 필수 항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LA시가 지난주 그레이스 유 후보에게 수기로 작성한 기부금 봉투의 문제를 제기하며 매칭 펀드를 보류한 가운데 그레이스 유 후보는 후원자들에게 문제가 제기된 기부금 봉투보단 온라인을 이용해 후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해 국내 확진자가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도 40%가량 닫히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위 5% 고급 주택 가격이 지난 한 해 7.6%가 올라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개표 중간 집계 결과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3위를 각각 차지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위로 추락해 대세론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결과는 개표 62% 상황 기준 집계로 부티지지 전 시장 26.9%, 샌더스 상원의원 25.1%, 워런 상원의원 18.3%, 바이든 전 부통령 15.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현 개표 상황을 기준으로는 38세 신의 부티지지 전 시장이 여론조사상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샌더스 상원의원, 바이든 전 부통령을 누르고 1위에 오른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결과로 보면 부티지지와 샌더스가 양강을 형성하는 등 초반부 경선 구도가 재편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샌더스 상원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결과는 코커스가 어제 오후 아이오와주 내 99개 카운티, 총 1,678개 기초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된 이후 21시간 만에 늑장 발표된 것입니다. 기술적 문제로 인한 항목별 수치 불일치로 개표 결과 발표가 장시간 지연되는 초유의 대참사가 발생해 하루 가까이 깜깜이 상태의 대혼돈이 이어지는 등 경선 자체가 빗바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입 학력 평가 시험인 SAT와 ACT의 필수 항목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인 유씨가 지난 3일에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서 유씨 교수진들은 SAT와 ACT를 앞으로도 대입 사정에서 필수 항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주목이 됩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SAT와 ACT를 대입 사정에서 필수 항목에서 폐지하는 사립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유씨도 SAT와 ACT를 대입 사정 시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씨의 컴튼 통합교육부로부터 유씨가 SAT와 ACT를 필수 항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주의 교육평등권을 위반한다는 소송까지 덮치면서 유씨도 SAT와 ACT를 필수 항목에서 누락시킬 것인지 추이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3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SAT와 ACT를 입학 사정에서 필수 항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유씨 교수진들은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씨 계열 대학 교수진들은 SAT와 ACT 등의 점수제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교수진들이 유씨 측 데이터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SAT와 ACT 점수보다는 이들의 학력과 배경의 열악함이 고려돼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SAT와 ACT 점수가 이미 대학 입시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악화시키지는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히려 UC 입학 사정관들이 SAT와 ACT 점수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UC 교수진들은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AT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은 무조건 점수를 제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SAT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돼 도리어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가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표준고사인 스마트 밸런스드 점수로 SAT와 ACT 점수를 대체하자는 대안과 관련해서 교수진들은 이 같은 시험제는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주와 외국의 지원자들에게 일괄된 기준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3일 공개된 보고서는 UC 계열 대학의 종신교수들의 재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오는 4월 자넷 나폴리타노 UC 총장에게 제출되며, 나폴리타노 총장은 최종 보고서를 참작해 UC 평의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면 오는 5월 UC 계열 대학 평의회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표결을 거쳐 SAT와 ACT를 필수 항목에서 선택으로 변경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LA시가 지난주 그레이스유 후보에게 수기로 작성한 기금 봉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매칭 펀드를 보류한 가운데, 그레이스유 후보는 후원자들에게 문제가 제기된 기부금 봉투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해 후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LA시로부터 매칭 펀드 15만 달러를 승인받아 3월 예선에서 탄력을 받은 그레이스 유 LA시 10지구 시의원 후보. 하지만 지난 목요일 LA시는 돌연 매칭 펀드 15만 달러를 보류한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출마 지역 주민 100명 이상에게 5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받아야 하는 매칭 펀드 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LA시 윤리위원회의 자격 요건에 맞춰 자료를 보낼 당시 총 110개의 후원금 봉투를 첨부했던 유 후보. 하지만 110개의 후원금 봉투 중 시에서 인정한 후원 봉투는 약 30%였습니다. 이렇게 envelope, 봉투로 저한테 10불, 5불, 20불 이렇게 주신 분들을 거의 다 거절했어요. 이유는 이 폼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영어가 부족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 자원봉사들이 도와주고 끝에 와서 본인이 서명을 해요. 근데 시에서는 그게 같은 핸드라이팅이 아니다. 나머지 70%는 한 사람의 손글씨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후원금의 액수 혹은 카드 종류를 선택하여 표시하는 마크법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LA시 윤리위원회의 기각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증빙자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문의에 LA시 윤리위원회 측은 기재가 완료되지 않은 후원금 봉투 혹은 손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 기각되는 일은 일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 후보 측은 미작성과 악필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 후원금 봉투 모두를 재검토했다는 설명입니다. LA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기각 사유들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이 다수인 유 후보 지지자들의 특성상 온라인보다는 수기로 작성하는 후원금 봉투를 통해 후원하는 사례가 많아 모호한 기준으로 기각되기 쉽다는 의견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건 알죠. 법원을 가서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저희는 지금 부탁하는 거는 우리한테 기부해 주시는 분들 온라인 도네이션, 크레딧 카드로 도네이트 해달라는 게 부탁이에요. 그래야지 제일 빠른. 그레이스 유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수기로 작성하는 후원금 봉투보다는 홈페이지 graceucd10.com을 이용해 후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해 국내 확진자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베니토 카운티 보건당국은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부부가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샌베니토 카운티 보건당국은 남편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다녀왔고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400명과 2만 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를 향하던 한 고속버스 그레이하운드에서 3일 새벽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한 괴한이 모두 43명이 타고 있던 버스 안에서 총을 발사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용의자는 현재 구금된 상태라며 용의자는 LA에서 버스를 탔지만 행선지가 분명하지 않다. 범행 동기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최대 이벤트인 슈퍼볼 무대에서 한인 2세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미국 국가를 수화로 표현해 화제가 됐습니다. 40살 난 사운드 아티스트 크리스틴 선김 씨는 지난 2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하드락 스타디움에서 개막한 제54회 슈퍼볼 무대 킥오프전 열린 행사에서 가수인 데미 로바토의 미국 국가 제창때 나와 수화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주가 과적 트럭과 높이 제한 위반 트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지난달 30일 트럭 적재 무게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0의 벌금 또는 90일의 구금에 처해지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H마트가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엘리코 시티의 코리아타운 건립 기금으로 $50,000를 쾌척했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전동 스쿠터사 라임의 신기술 파일럿 프로그램이 산호세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전동 스쿠터의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행자 안전 목적으로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지난해 보행자 전동 스쿠터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워싱턴 주의회가 종업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종 특성상 파트타임으로 종업원을 쓰고 있는 그로서리나 대리학기, 식당, 호텔 등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여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도 40%가량 닫히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중국 대표 노선인 인천, 베이징 노선마저 운항을 대폭 줄이고 나서는 등 한국 항공사의 중국 노선 운항 중단과 감편이 한시가 멀다 하고 속속 추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으로 중국 본토 노선을 운영하고 있던 한국 항공사 8곳의 중국 노선 운항 중단 감편 현황을 취합한 결과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지난 3일 기준 모두 41개 노선의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항공사 8곳이 신종 코로나 발병 이전에 총 100개의 중국 본토 노선을 운영하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41%의 하늘길이 당분간 끊기는 셈입니다. 운항 편수가 종전보다 줄어든 노선은 대한항공 15개, 아시아나 8개, 에어부산 1개 등 총 24개의 노선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노선은 운항 중단과 감편을 모두 합하면 모두 65개로 전체 중국 본토 노선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항공업계 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승객의 우려가 커지며 중국은 물론 인접 국가로의 여행마저 취소하는 와중에 빈 비행기를 띄우는 것보다 아예 운항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이미 중국 여행 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중국 하늘길을 오가는 항공기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상위 5% 고급 주택 가격이 지난 한 해 7.6% 올라 세계 주요 도시 중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가 발간한 프라임 글로벌 도시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4분기 고급 주택 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4.8% 오르면서 전년 동기보다는 7.6%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률 1위와 2위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10.3%와 대만 타이베이 8.9%였습니다. 3위인 서울에 이어 독일 베를린은 6.5%, 필리핀 마닐라 6.5%, 중국 광저우 6.3%, 스웨덴 스톡홀름은 5.2%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이트 프랭크는 주로 아시아와 유럽권의 고급 주택이 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 상하이의 고급 주택 가격은 0.1% 내렸고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도 각각 3.6%와 2.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을 올린 캐나다 밴쿠버의 고급 주택 가격은 8.3%나 내렸습니다. 나이트 프랭크는 조사 대상 도시의 고급 주택 가격이 평균 0.9%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격이 하락한 2009년 이후 연간 상승률이 최저였다며 경제 성장 둔화, 부동산 규제, 공급 과다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나이트 프랭크의 프라임 글로벌 도시 지수는 도시별 상위 5%의 고급 주택의 가격 움직임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다. 때로 몸부림도 쳐봤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 된 듯하다며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군산 시민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하고 한없이 고맙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휘말려 대변인직에 물러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인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매각하고 차익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 불식에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김 전 대변인 공천을 계기로 이 부동산 논란이 전체 총선 판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여러 경로를 통해 만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역시 김 전 대변인의 예비 후보 적격 여부를 두고 세 차례나 결정을 보류하며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의 불출마 선언은 그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예정한 검증위 전체 회의 개최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그는 직전인 지난 1일에도 그저 예비 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면서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정이 있기 전에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개인적 고충은 이해하지만 당이 앞으로 가져가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